XSFM입니다. I, D, W, K. 성형 의혹 때문에 여론 재판에 오른 미스 프랑스, 강제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힙합의 선구자 아프리카 밤바타, 또한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국내의 모 특수장애인 학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인터넷 여론 재판이 결론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과잉, 여론의 부족이 실제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2016년 5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이상평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최대한 애써서 수렴해본 바, 이 가정의 달에 연휴가 끼어 있으면 가장 힘든 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PD. 네. 같은, 네. 결혼한 지 3, 4년 차, 애를 낳았거나 말거나 쯤 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 네. 아이씨들. 아내, 뭐라도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힘든 나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휴 잘 수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휴 그 다음 주말이 진정한 평화죠. 예. 좋은 휴식을 도와드리고자, 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상평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평론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느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광고를 듣겠습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퓨어체크 비어앤흡스 코스메틱, 아이 오픈소스 U, 무한한 활용의 장,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자,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열리는 행사를 검색해보자. 결과가 9,573건인데? 겁먹지 말고 검색 조건 추가를 눌러봐. 문서 번호, 부서 같은 여러 가지 검색 필터를 쓰면 범위가 좁아지거든? 상급 결제자가 결제한 문서일수록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파일 유형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문서, 엑셀, 슬라이드, 원하는 형태로 찾을 수 있어. 이야, 공무원들 힘들어졌겠네. 그리고 우린 편해졌지. I 오픈소스 U. 서울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서울시 정보공개 포털 정보소통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고와 생활. 조선일보에 김대중 코너가 있듯이 XSFM은 김상조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방금 들으셨죠? 네. 서울시에요. 네. 장사 안 하는 광고주 세 번째입니다. 민주노총, 녹색당, 서울시. 그렇습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서울시에 관련되어 있는 공문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로우 데이터 기반의 검색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네. 로데이터입니다. 로데이터. 서울시와 관련된 온갖 공문, 내지 공무원들 간에 주고받았던 네. 그런 문서까지, 기밀 문서를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기밀 문서라고 써 있는 것도요. 네. 공개 신청하죠? 네. 웬만하면 공개해 줍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되냐면요. 그렇죠. 지금 참고로 제가 휴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4년 8월 6일에 재료 연구과의 100땡땡 공무원이 네. 휴가 취소했다는 공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매력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8월 6일 날 휴가가 취소된 거면 네. 어, 여름휴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공문치고는 희한한 제목이 있었어요. 뭐죠? 뭡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점점점점점점점. 그게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인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서울시청 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뭐 신문고 같은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음. 그쪽에 어떤 시민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걸 또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제목은 그 시민께서 쓰셨던 글의 제목이었던 거죠. 아, 그게 그대로 공문 형태로 예, 포밍이 돼가지고 네. 시장한테 올라간다. 네.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람이 별의별 게 다 가능하고요.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티베이션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는 거 하니 이 우리 위대한 서울버스 앱 있잖아요. 네네네.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꿔놨죠 사람들의. 그렇죠. 이 서울버스 앱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줬냐면 개발자들한테 저 관공서에 깔려 있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앱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비슷한 시도를 경기도에서 했다가 당시 김문수 도지사 치하의 경기도에서 막아버렸죠 그걸. 네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다시 풀어줬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 이후에 그거 뭐 그렇게 아깝다고 그걸 막고 난리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오픈소스 유 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뭐죠? 당신이 누구요? 나는 도지사인데. 이름만 얘기했으면은 쓰게 해줬을 텐데. 예. 아쉽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의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쭉 풀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앱을 만들든 당신이 필요한 걸 검색을 하든 맘대로 해라라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서울시의 분들이 미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의 이제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매우 싫죠. 예. 아 생각해봐요. 아까 전에 나 휴가 까인 것까지 다 나오니까. 휴가 취소되고 까인 거. 예. 별거 다 나오는데 비록 이제 얘는 그렇게 들었으나 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개발자들을 타겟팅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도 말이죠. 네. 하여간 이런 서울시 광고가 새로 들어왔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 평론. 이게 이제 저 같은 에이전트, 파는 사람 입장에선 기쁩니다. 많은 지지, 많은 환호와, 많은 비난, 욕설. 네. 첫 회만에 제작진은 아주 귀찮게 만든, 이상평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손을 놨습니다. 지난주도 손 놨잖아요. 지난주에는 손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손을 놓고, 언제 다시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살짝 손을 떼고 있는, 그런 손 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번엔 아예 손을 놨습니다. 내렸어요? 네. 다리 밑으로 내렸어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고 칩시다. 아. 네. 이상평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기고가 겸, 먹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손이상 선생이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네. 저는 이 시대의 거상 손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뭘 팔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거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거지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아니요. 네. 저번 방송을 많은 청취자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 취급을 당하고 모니터해 보니까 약장수입니다. 실제로 분명 약을 게 맞아요. 네. 실제로 판 게 약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프랑스에서 작년에 미스 프랑스 3등으로 꼽힌 샤를롯 피로니의 소식입니다. 원래 소식을 알려주는 코너 아니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뭔가 뉴스를 전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알려드릴 소식이. 예, 원래 없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지간하면 국내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외국의 이제 별 시덥잖은 소식들을 하나씩 풀어볼까. 그렇대요. 네네. 처음 알았어요. 예. 다다음 주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요. 예. 파운인 줄 알았어요.
미스 프랑스하고 옆에 뭐라고 불어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두지엠 도핀. 두지엠 도핀. 이게 두지엠 도핀. 예, 세컨 도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2위예요? 아니요. 세컨드가 3등이에요. 1등이 미스 프랑스. 2등이 퍼스트 도핀. 3등이 세컨 도핀입니다. 예, 아무튼, 미. 예. 미스 프랑스 미. 예, 미. 한국으로 치면 진선미 중에 미라고 볼 수 있죠. 예, 샬롯 피론이라는 양반. 이 양반이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2015년 미스 프랑스 대회에 나왔다가 이제 되게 아기같이 생긴 얼굴에 되게 가냘픈 사람인데요. 되게 표현에 모순이 심합니다. 예. 아기가 가냘프면 금방 죽어요. 몸이 정말로 체형이 굉장히 가냘픈 사람이에요. 근데 가슴이 엄청 커요. 예. 이게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르게요? 아니, 꽤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 가슴이 꽤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이? 예. 신선하고 지저분한 표현이네. 근데 프랑스의 미스 프랑스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전자가 성형을 하면은 그 출전 자격이 박탈이 되거든요. 그 성형 사실이 차후에 밝혀지더라도 만약 수상했다면 그러면 그게 취소가 돼요. 역시 미인 대회란 참 구식이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구식이죠. 안 그래도 미인 대회는 구식인데 되게 구식 기준을 동원해서 사람을 판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심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 머리카락 색깔 염색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염색해도 안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도 하지 못하게 하든가?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가슴이 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등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넓다든지 등발. 좀 이렇게 등살. 전체적으로 좀 몸이 좀 미는 힘이 강해서. 예, 등살이 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상체의 하중을 버텨내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왜냐면 이제 여자분 가슴이 크다는 거는 버티기 위해서 많은 힘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등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원래부터 가슴이 큰 분들은 등도 더 넓어야 되고 실제로 척추가 안 상하려면. 그게 정상이죠,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건 등살이 아니라 등발. 등살이 뭐냐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과학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여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 한 번 잘못 뱉으면 옆에서 쑥쑥 들어오네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의 체형이 3D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같은 그런 몸매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분은 되게 가냘픈데 가슴이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형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니까 샤를롯 피로니의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같은 걸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과거 사진들 중에 가슴이 작아 보이는 사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인터넷 공간에 막 퍼지면서 이 사람 이거 가슴 성형했다. 라고 이제 의혹이 나오면서 남자들은커녕 어린 나이에 여학생들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속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가슴은 없어 보일 수도 되게 커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예로 이제 국내 남자 연예인들의 키에 관한 짤에 따라 그렇죠. 키가 190이었다 160이었다가 맞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의혹을 해명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당연한 듯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가슴 성형이다라고 이게 확정이 된 상태로 여론에 퍼졌어요. 그래서 여론 재판이 과열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 사람은 이제 부당하게 3등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샤를롯 피로니의 사진들이 이제 되게 선정적인 방식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말로 막 이렇게 반말로 막 이렇게 언제 봤다고 막 이렇게 막 프랑스에 반말이 있습니까? 예, 반말 존댓말이 있죠. 반말을 투투하일이라고 하고 존댓말을 부부야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막말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명을 요구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샤를롯 피로니가 자기 가슴 성형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어릴 적부터의 자기 사진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 초등학교 때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공개를 하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가슴이 D컵이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지금 G컵이 된 건데. 괄호 열고 뒤에서 G라고 쓴 게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과거 어렸을 적부터의 사진들을 쭉 공개를 하면서 이제 자기 사연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가슴이 너무 커서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었고, 뭐 가슴을 싸매고 다녔어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있었고, 뭐 그런 것들. 학생들은 많이, 그게 고민인 학생들은 많이 압박하기도 하고. 예. 뭐 19살, 20살 되면 엄마들한테 이거 제발 작게 하는 성형수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피로니도 나이가 어려요. 올해로 93년생인데, 내년에도 93년생이겠죠? 하여간.
신선한 표현이네. 아니. 올해로 93년생. 93년생을 일기로 살아계신다. 예. 근데. 그거 준비해온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말을 잘못 뱉어가지고. 예. 여기 진짜 참, 말 한 번 잘못 뱉으면 그냥, 하여튼 말이 잠깐 끊겼네요. 이게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사람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네네. 즉, 자신이 이게 이 가슴이 성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게 막 어떤 당당한 어떤 막 자랑스러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평생 동안 안고 있었던 막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유면상 PD님이 어디 나갔는데 쫄바지를 입고 나갔다가 그 막 좀 그게 좀 많이 커 보이는 사진이 딱 나와갖고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막 환인. 그게 저기 그 슈퍼주니어의 포춘 쿠키.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 아저씨야 찾아봐. 네. 야, 그게 내가 아저씨라 모르는 거냐? 슈퍼주니어의 포춘 쿠키가 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 손희상 선생하고 내가 아저씨인 거야 지금. 하여간 뭐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기 우리 손 선생께서 얘기한.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크게 보인다. 크게 도세라죠. 크게 보이는 상황. 예. 근데 하여튼 막 크게 보인다고 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수술한 거 아니냐. 거기서의 차이점은 예. 저는 그걸 컴플렉스로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내가 이게 컴플렉스였다 치자고. 예. 옷을 입는데 너무 그러면 그러니까 늘 그 화가 난 미친놈 같잖아. 그 사람들이 놀리고 야, 이 환장한 놈아 이러면서 집어넣으라고 막. 그럼 진짜 압박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포춘 쿠키 보세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뭐. 우리 이 얘기 하는데 진짜 주제 이상하게만 해봐요. 내가 포춘 쿠키까지 봤는데.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보십시오. 희한한 사진이 있네요. 소원. 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다시 이제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렇게. 이 사건이 참 되게 희한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원래 이렇게 막 그 인터넷 공간에서 막 뭐 이렇게 막 누구 막 욕하고 막 반말로 막 이렇게 막 막말하고 막 그러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프랑스는 잘 안 그래요? 프랑스는 안 그래요. 불과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좀 되게 막 서로 존댓말로 이렇게 막 느리게 토론이 오가고 좀 그 게시판의 분위기들도 막 그 스레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대체로. 좀 진지한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한국으로 치면 뭐 한 DC 인사이드의 뭐 식물계리라든지 뭐 한 좀 제일 막장인 데가 뭐 한 한 PGR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PGR이 얼마나 센트럴한 곳인데 거기가 막장이다. 프랑스 기준으로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프랑스의 일반적인 인터넷 문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사실 한국도 센트럴 PGR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날에는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강아지가 대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만 보고 행복해하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주기. 개주기. 개벽이. 그때 막 서로 존댓말 하면서 존중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대중에게 그 여성의 신체가 이렇게 막 던져져가지고 막 품평과 비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미인 대회라는 게 이게 왜 지금 21세기인 지금까지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매우 축소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면의 단계죠. 예,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예. 혹자는 미인 대회에 이제 뽑힌 그 여성들이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말들 하는데 사실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그렇죠. 예, 그냥 그 외교 무대에서도 보면 그냥 외교관들 얘기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냥 서 있는 피규어잖아요, 그냥. 그죠. 저도 지금 그 미스 코리아 대회를 주최하는 신문에 글을 쓰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 미인 대회가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해요. 선언하세요. 아니, 그럴 수는 없고요. 앞줄이 달렸으니까. 앞줄이. 예,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가 아직까지도 이제 각 나라의 상징으로 그 여성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나라의 상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포춘 쿠키처럼 입혀가지고 말이야. 예,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 성룡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의 이미지가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미스 차이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계속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미인 대회가 아닌 척을 해요. 이제 여성의 신체만을 놓고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혜나 말하는 솜씨나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뻥이죠. 개소리죠. 예, 그냥
그냥 맞아요. 헛소리죠. 몸만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중에게 던져졌을 때 그냥 뭐 되게 가슴이 크다든지 뭐 단순하게 그냥 그런 이유로 뭐 그 사람의 신체 자체만으로 해서 단순하게 그냥 막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두 가지 코드가 진행되고 있군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성상품화에 오랫동안 널려져 있던 전통적인 문화들이 지금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갑자기 이런 사건 때문에 매우 상스러워진 온라인의 분위기. 예, 그렇죠. 이게 한국만 해도 이런 문제로 상스러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상이니까. 그렇죠. 한국의 온라인은 이게 일상이니까. 모두가 하는 짓이니까. 모든 남자라고만 말할까요? 모두가 하는 짓이니까.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사건이 좀 프랑스 온라인 전체에 물을 좀 흐린. 딱히 뭐 그렇다기보다요. 그냥 네. 요 때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작년 재작년쯤부터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막말도 오가고 막 그런 여러 도화선 중 하나. 예. 지금 좀 UMC한테 좀 도움을 드리자면 예. 함부로 정리하거나 넘겨주지 마요. 어쨌든 이제 그 온라인 그런 거 아니겠죠. 지난 3년 동안 해온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문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 이제 온라인의 여론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막 이제 막 퍼지고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동정 여론으로 바뀌었으니까 샤를로 피로니는 이제 순식간에 그냥 그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막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되게 불쌍한 소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 여론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로니를 되게 막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가 동정을 받은 이유라고는 가슴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것뿐. 예,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이 휙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도 되게 참 희한하죠. 근데 여론의 그 공격적인 그 분노한 반응은 그런 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스타인백의 그 자경단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뭐 거기서 보면은 그 자경단의 그 이제 주인공이 그 이제 감옥에 있던 죄인을 끌어내가지고 그 이제 대추나무에 사람을 달잖아요. 뭐 대추나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목을 매다는 뭐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을 매달고 있는 분노한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에는 자기가 막 같이 막 자기가 먼저 막 목을 매달려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죄인을 목 매달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혼자 집에 오고 있을 때 보니까 막 되게 쓸쓸한 거예요. 막 외롭고 고독하고 그냥 이렇게 막 어떤 그 분노한 그 여론이 딱 생성되면 그게 다른 공격 대상을 쉽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뭔가 정의롭게 처음에 사람들은 일어난 것 같지만 이들이 군중으로 모이고 나면 그 홧김이 사라지지 않을 따름이다.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샤를로 피로니한테 그 가해졌던 그 공격이 그 다음에는 이제 미스 프랑스 1등으로 뽑힌 그 까미오 세르프한테 옮겨갔어요. 진한테 넘어갔다 이게 화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제 피로니가 이제 그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얘기들 막 이렇게 하고 막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세르프가 나는 그 피로니를 이해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근데 성형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기보다 그 사람의 그 이제 컴플렉스를 이해한다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컴플렉스를 이해한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는 가슴이 작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욕먹을 이유야?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그 되짚어 보자면은 이 세르프가 그 이제 그 미인대가 한창일 때 이제 그러니까 그 피로니가 한창 욕을 먹고 있을 때죠. 그때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도 코 성형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는이 아니고 나도 라고 말한 것이 코 성형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그 시기도 미묘했고 그리고 샤를로 피로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 문맥상 피로니를 이제 그 비난하는 그 대열에 동참한 걸로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인터뷰가 들춰지면서 같이 이제 막 이제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 세르프 1등을 먹은 세르프한테 이제 욕을 하는 댓글 중에 막 그 좋아요 따봉 많이 눌린 댓글 있잖아요. 그 딱 쓰신 분 딱 클릭해봤더니 그분이 막 이렇게 막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의 막 저주를 막 쏟아내고 있고 막 그랬던 분이었는데 딱 클릭해서 보니까 그 사람은 두 아이의 엄마이더라고요. 그 자기 두 아이를 이렇게 딱 껴안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그런 거 있고 정말 평범하고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댓글 그런 류의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 소셜 이런 데 가보면은 애기 사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막 정말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자주 만나는 친한 사람들 중 하나겠죠. 예. 평범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피로니한테 막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이것도 이제 어떤 성형이나 이런 부정에 의해 가지고 그 미인 대회를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해졌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3등밖에 못했잖아요. 1등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1등 한 사람에게 그 공격이 또 가해진 거고. 네. 이게 3등이 불쌍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 그 정의로운. 예. 나름대로 뭔가 정의로운이라는 예, 단어 빼먹고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로 저는 그분들이 그 사회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뭐 그런 감정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집단 폭력으로 이제 이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 한 1700년대 후반쯤에 이제 그 영국의 조지프 프리스틀리라는 그 양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목사인데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우리한테는 이제 산소를 발견하신 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프리스틀리가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입장에서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식민지의 독립 운동을 지지를 했고, 네. 프랑스 혁명을 지지를 했었고, 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되게 존경받는 지식인이었는데 그 말년에 갑자기 이제 그 군중들이 이 프리스틀리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집을 다 불태우고 막 집기를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프리스틀리가 결국은 영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망명을 떠나갔고 그 말년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가셨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프리스틀리가 이 사람이 카톨릭 그 신부가 아니거든요. 그 네. 진보적인 목사였는데. 분노한 군중은 프리스틀리가 카톨릭 신부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귀족제를 지지하는 그 보수적인 카톨릭 신부들에 대한 그 분노가 이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카톨릭 망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관없는 사람을 이 사람의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그랬던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1000번을 10,000번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야기를 해도 예. 너네 뭐 대학 특례 받았다며 이러면서 승질을 내는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것처럼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사회학자들 초창기의 사회학자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가브리엘 타르드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타르드는 이런 그 군중 심리를 몸통이 잘린 상태로 머리만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벌레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렇게 막 그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어디로 분출될지 모르는 상태로 어딘가에 화는 내야겠고. 예. 뭐 반드시 항상 모든 그 여론이 모든 군중이 그렇게 막 나쁘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좋은 쪽으로 표출될 때도 있는 거고. 네, 그럼요. 예. 근데 나쁘게 표출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피로니한테 가해졌던 것처럼 그 뭐 어떤 가슴 성형 의혹 같은 것들도 이게 그냥 의혹이 그냥 단순히 제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욕을 막 했었거든요. 아, 인터넷 여론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한 상태로. 예. 그러니까 이미 그냥 뭔가 나왔다 하면은 왜냐면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은 없으니까 이 건이.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비슷한 다른 예가 이제 한국에 있어요. 예원 씨랑 그건 누구죠? 예원 씨 누구죠? 이태임. 이태임. 그분들이 누구신가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프랑스에서 예를 찾아오셨어요. 가까운데. 저도 예원 한국에서 이태임.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저도 예원 이태임 사건은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이미 언니나 마음에 안 들죠.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밝혀지기 전에는 이태임 씨가 여론에서 유죄로 인정받았고. 사실은 뭐였어요? 그리고 바뀌었죠. 미공개 동영상이 나와서. 네. 대들은 동영상이 막 나온 거야. 그 후배 도끼눈을 뜨고. 후배 연예인이 어그로를 끄는 장면이 그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선 여론이 이태임 씨 그러니까 이태임 씨를 많이 비난하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이태임 씨에게 이제 죄를 선고하고 매우 비난하다가 뭐 이 쌍땡아 동영상이 공개되고 예원 씨가 죄인이 되는 거죠. 바뀌었죠. 희한한 그러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던 거죠. 똑같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네요. 그 제3자가 가치 판단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지랖들이 넓은 거죠, 이게. 아니 가슴을 소용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그때 막 그 언론에 막 그 주간지에 막 계속 막 뉴스가 막 뿌려지고 그랬어요. 네. 내가 도대체 왜 그 사람의 가슴 소식을 내가 왜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막 뉴스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뉴스 소비자로서 디스패치에 정말 많이 하고 싶은 얘기죠. 뉴스는 팩트다. 알겠어. 근데 왜 그런 팩트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냐는 그러니까요. 거지. 근데 또 희한하게 알고 싶지 않은데 또 클릭은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그 뇌가 명령하는 대로 제 손가락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냥 이게 딱 보면은 저는 진지한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그 밑에 진지한 기사 밑에 뭐 무슨 뭐
이인예가 뭐 하는 뭐 영어 어쩌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조루 확대 수술 뭐 이런 거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조루를 확대하진 않아요. 뭐 그런 광고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 조루를 확대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뭐 무슨 뭐 어떤 사람이 뭐 비키니 화보를 찍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클릭해서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네. 안 클릭해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제력이 대단하시군요. 실수로 클릭하게 되잖아.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탭이 쉬워가지고. 근데 클릭하고 나서 진짜 한 0.1초 만에 그 창을 닫게 되잖아요 또. 네. 맞아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거는 조루 확대 때문에 얘기하신 겁니다. 네. 이상평론의 주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두 번째 소식으로 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광고 좀 들으면 안 돼요? 예. 광고를 들을 거고요. 예. 첫 번째 소식은 프랑스에서 퍼진 이야기. 예. 소식이에요. 이게. 소식이네요. 언제적 소식입니까 이거? 이거 뭐 작년이니까. 작년이에요? 이게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일이긴 해요. 성질난 프랑스인들이 누군가 사냥하러 다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 기분이 좀 이상했었던 게요. 그 작년에 이제 그 미스 프랑스 뽑히고 나서 그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 있잖아요. 그 국제 대회. 미스 유니버스? 거기에 피로니하고 1등 먹은 세르프하고 2등은 누군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1, 2, 3등이 다 나갔는데 그 1등, 2등은 애신작에 그 예선에서 떨어졌고요. 네. 이제 그 피로니만 세르프라는 양반도 예선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피로니만 본선으로 올라갔어요. 미스 프랑스 미만 미스 인터내셔널의 본선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들에게 호사가들에게 이제 뭐 나름의 기대를 받게 됐는데 근데 그 결국 피로니는 수상하지 못했죠. 수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한 70위권에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낮은 순위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얘기한다고 패드립 아니죠. 미인 대회 결국 전 세계의 미인들을 다 모아놓으면 미인 대회가 뽑고 싶은 미인은 진짜 자연스러운 여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되게 막 판타지에 있는 그런. 어떻게든 고치고. 따라서 주요의 미인 수출국인 베네수엘라가 싹쓸이하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작년에 2015년에도 미스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결국 1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피로니가 프랑스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미스 베네수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친 사람이라고. 기다네요. 걔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막 다 성형을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기분이 좀 되게 막 좀 묘하더라고요. 우울해요. 슬프기도 하고. 피해자였다가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그렇게 품평되는 피해자였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동일한 거의 비슷한 논리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게. 이상평론을 진행하다 보면 자꾸 패드립을 치게 되네요. 서정희 씨의 기독자유당 광고 동영상을 보던 것 같은데 기분. 되게 우울했어요. 저도 진짜 우울했어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일단 광고를 듣고 일단 저희 소식 하나 전했고요. 그다음에 소식이 또 있답니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네. 쉬는 시간에 저런 분야에 정통한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저희들에게 좀 더 깨우침을 줬습니다. 예원 씨와 이태임 씨 사건에서 여론은 또 다르게 움직였다. 결론만 놓고 보면은 아저씨처럼 막말하는 유면상 PD의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흐름이 다 똑같다. 한쪽을 막 욕하다가 그 다음에는 상대편을 욕하다가 회개한다. 그 다음에 회개한다. 대중이. 이거 다 필요 없다. 뻑킹 유교 이러면서. 따라서 늘 공자가 패배한다. 공부의 의문의 연패. 네. 그 다음 소식은 뭐죠? 최근에 스파이크드지에서 스파이크라는 잡지가 뭡니까 그게? 스파이크드라는 잡지가 이제
온라인 잡지인데요. 네. 이게 영국의 그 극좌 매체예요. 극좌 매체요? 예, 이게 그 원래 모태가 이제 LM이라고 리빙 막시즘, 그러니까 그 생활 마르크스주의. 라고 하는 그 80년대에 있었던 그 잡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RCP, 그러니까 그 혁명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기관지였어요. 근데 그게 망하고 나서 시원하게 망했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만든 게 이제 스파이크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랭크 퓨레디하고 글을 쓰고 있고요. 뭐 초창기에는 슬라브의 지적, 네. 예, 슬라브의 지적도 뭐 초창기엔 글을 썼었고요. 그 최근에 여기 그 스파이크드가 그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되게 노잼입니다. 아, 네. 너무나 노잼인 것. 그 얘네가 우리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이제 보면은 그냥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공산의 소리 뭐 이런 거군요. 예. 근데 그 팟캐스트 말고 그 스파이크드가 서비스하는 글들이 되게 좋은 기사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스파이크드에서 보도한 그 한 기사에 따르면 그 재판 없이 이제 그 정당한 조사 과정이 없이 유죄 판결이 그냥 곧바로 내려지는 그 트위터 트라이얼을 염려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 트위터 재판을 염려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 3월 말쯤이죠. 그 아프리카 밤바타의 강제 추행 의혹이 나왔는데 네. 아프리카 밤바타. 예, 미국에서 그 아프리카 밤바타는 미국의 힙합 뮤지션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뭐 그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힙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 예, 힙합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 네. 음악사적으로는 이제 힙합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렉트로펑크의 창시자라고 보는 쪽이 옳습니다. 예. 그 워낙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아직 육순이 안 되셨어요. 지금 거의 뭐 한 가실 때 되시지 않으셨나요? 58, 뭐 8, 뭐 9 이렇습니다. 예. 뭐 그 정도는 계실 때예요. 가실 때는라기보다는. 예. 네. 아직 계실 때인가요? 뭐. 왜냐면은 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좀 명줄이 좀 짧길래. 뭐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마약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아프리카 밤바타가 이제 온 가족이 일가 친척들이 그 집안 대대로 막 이렇게 흑인 민권 운동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운동가 집안이었고. 힙합이 원래 민권 운동의 자손들에게서 나왔죠.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 줄루 네이션이라는 이제 그 흑인 운동을 이제 그 창시해서 거기 리더로 있었던 최근까지. 그런데 이제 그 밤바타가 과거에 자기를 그 추행했다고 하는 어떤 그 피해 폭로자가 나왔어요. 트위터에다가 그걸 밝혔는데. 네, 3명 정도였다고 하죠. 맨 처음에 나왔던 분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소년 시절에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분도 지금 한 50이 넘으셨죠? 그 나이가 좀 꽤 되시고. 네. 하여튼 폭로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 정당한 그 확인 절차가 없이 그냥 미국 트위터의 반응은 인터넷 여론이 움직여버렸다. 예, 밤바타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월달에 밤바타가 이제 롤링스톤지의 반박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자신이 성적 학대자라는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을 했고요. 그 자신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공격이 자신이 하는 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지금 그 줄루 네이션 멤버들도 밤바타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나서주고 있고요. 그 그림까지만 보면 이게 유죄인 사람과 무죄인 사람의 경우가 구분이 안 되죠. 거기에까지 그림만 보면.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뭐 쉴드 쳐주고 예. 피해자는 나타나고 자신은 반박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야기의 실체를 사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3명의 남자가 더 추가 폭로를 했어요. 그 밤바타 변태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좀 특이할 게 이제 피해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였어요. 네. 그리고 다들 그 주장하는 게 자기가 어렸을 적에 당했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치심이 들어서 그 얘기하지 못했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은 다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됐죠. 그럴 테죠. 예. 근데 그게 이 사건 자체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시작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어쨌든 간에 그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밤바타가 이제 줄루 네이션의 리더에서 물러났고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온 조직이었는데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저희들 방송 내보내기 전에 5월 6일 미국 시간으로 5월 6일이라고 하죠. 줄루 네이션의 수장에서 물러났다.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약간 주춤주춤하는 염려가 좀 저는 들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밤바타한테 가해지는 비난이 결코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미디언 주병진 씨가 뭔가 뭐 이제 뭐 추문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뭐
넘어갔었는데 거의 커리어 전체를 잃으셨죠. 예. 지금도 뭐 거의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 사건에서 보니까 그 증인도 있었는데 그 증인도 조작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 주병진 씨가 이제 이제 합의금으로 돈을 이렇게 큰 거액의 액수의 돈을 줬는데,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에게. 근데 그 증인이라고 나선 사람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갈라먹었다. 예, 그거를 이제 그 분배를 놓고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네. 그 증인이 다시 폭로를 한 거예요. 이거 뻥이다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밝혀졌지만. 네. 근데 그리고 그 뒤에 여론이 재판을 끝낸 뒤에는 여론은 재심을 안 해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병진 씨가 이렇게 막 그런 추문의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나요? 나쁜 사람일 수는 있죠. 예, 뭐 그럴 수는 나쁜 사람일 수는 있죠. 예, 나쁜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죄를 지었는지는. 예, 그 추문에 그 죄를 지었는지는 그건 아닌 거고. 그건 아닌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병진 씨는 완전히 그냥 그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밤바타도 정말 그 인생이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상황인데, 이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밤바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피해자의 아픔은 보듬어줘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추행범에게는 뭐 정의의 철퇴가 내려져야겠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스파이크드의 그 보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강제추행이나 뭐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한 90일인가 150일인가 뭐 그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근데 영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기한 제한이.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들은 이제 우리처럼 해라. 영국이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밤바타가 정말 나쁜 놈이라면은 지금까지 그 밤바타가 존경받아 왔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정의의 철퇴가 내려져야 되겠죠.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피해자들을 보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지 그 죄가 진짜였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건이 한국에서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던 사건인데요. 인천에 있는 S학교, 특수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장애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기관인데, 그 S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던 교사 몇 명이 2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교사 2명이 자신들의 그 동료 교사가 그 장애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성추행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뭐 무슨 청바지를 찢었다느니, 뭐 아니면 뭐 무슨 남학생의 젖꼭지를 비틀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선 뭐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로 인해서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말. 예.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이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 기소됐어요. 그게 넘어가서 기소가 됐는데, 근데 1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라고 그 지목된 그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 피해자라고 된 그 학생이 진술 과정 동안 내내 일관되게 그 선생님은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언론에 이렇게 막 인천판 도가니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이게 그 비슷한 시기에 인천판 도가니라고 알려진 다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인천에 있는 인천의 다른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다른 학교는 아니고 이제 그 장애인 생활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폭력 사건,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건 실제로 밝혀져가지고 거기에 그 관련된 해당 직원들은 모두 인천시에 의해서 해임이 됐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있던 사건과 전부 다 무죄를 받아버린 반대의 사건이 뭉쳐졌을 것이다. 예,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더 많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당연히 이 사건 자체가 그 되게 막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 학교 안에서 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가지고 반응을 했죠.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막 무슨 그 학교 막 잘못됐다고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진지한 어떤 칼럼이 나왔던 걸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영화 도가니가 2000 몇 년도쯤에 개봉했었죠? 2011년인가? 뭐 하여튼 뭐 오래는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막 그때 그 개봉하고 나서 그 잔잔하게 반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특별조사위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장애인 학교들, 장애인 시설들에게 이제 특별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감사를 할 때는 이 S 학교가 아무런 뭐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진지한 칼럼으로 그 정부의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게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의견 자체는 뭐 물론 되게 젠틀하고, 뭐 당연히 그 당시로선 타당한 말이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S 학교의 강제추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사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상한 말이지. 그때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그 교사는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그 고통과 불안에 떨었겠어요. 그 정말 뭐 말 그대로 그냥 온 가족이 동네에 다 알려져가지고 온 가족이 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막 되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모두 무죄를 받아도 손가락질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좀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한 TV 방송이 그 S학교에 취재를 갔다가 가서 이제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예, 다른 것들이 좀 나오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안 나왔군요. 예, 원하는 그림이 나오질 않으니까 나쁜 학교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나쁜 학교인 증거가 안 나왔다. 예, 그래가지고 수화를 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가짜 장애인 학생인 것처럼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물론 이제 얼굴에는 다 모자이크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방송을 냈어요. 아,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하여튼 지금 그 방송이 이제 뭐 사과도 하고 뭐 정정 보도도 하고 이제 그 에피소드는 이제 다시 보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뭐 아마 이게 그게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닌데. 아, 근데 요 학교 측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좀 잘못된 보도를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정 보도 요청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손해배상 재판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정정 보도를 하든지 배상금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좀 약간 좀 이렇게 이게 그런가 하고 봤던 게 왜냐면 이 S 학교의 교장이 전교조 활동가 출신이에요. 네.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그 교장이 그 학교의 최초의 그 전교조 교사였었고 S 학교에 뭐 비리가 있다, 동료 교사가 뭐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뭐 폭로를 했던 그 교사들이 재판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비리들이 있다고 막 폭로를 또 막 추가로 했어요. 처음에는 성추행 문제로 동료 교사의 학교를 몰아 넣었다가 그 문제로 학교 측 그 교직원들이 무죄를 받자 그 다음 카드로 꺼내든 게 학교의 비리였다. 그런 그림이 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 뭐 그 외에도 막 다른 뭐 폭행이라든지 그 광범위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떴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밝혀보려고 가서 봤더니 그 뭐 비리라고 나오는 게 뭐 수학여행 같은 걸 가는데 그 서류 몇 장 그 이제 감사원 거기 감사들한테 그 누락된 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정말 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정 요구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 학교의 이사장이 그 학교에 그 합주부가 있는데 그 합주부 레슨 시간에 가가지고 같이 악기를 연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 그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비리예요? 그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탈탈 털어가지고 탈탈 배웠다. 다 털고 털어가지고 나온 비리가 한 그 정도. 학비를 안 내고 공부를 한 게 그러니까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뭐 그런 특혜를 받았다 이거죠. 합주부에서 연주하는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런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감사원 감사들이 이제 하고서 이제 오히려 혀를 내두르면서 이제 학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한 학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갔대요. 근데 이제 그 폭로했던 그 교사들은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해고가 됐죠. 뭐 해고할 만한 사유라면 아마도 학교 측의 무고 정도였겠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동료 교사를 무고한 죄 그렇게 됐는데 그 시점쯤에 요 사건이 이제 뭐 폭로가 되고 막 그러던 시점쯤에 이 교사들도 역시 전교조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교조가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해고 자체가 부당 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해 교사를 무고한 이 교사들이 해고당한 것은 부당 해고다. 이야기가 한두 번 꼬이네요. 좀 꼬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전교조의 입장을 존중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해직 교사니까 해직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단체이고 전교조가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사장도 좀 약간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랑 같이 합주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네. 그 이사장이 전교조 교사인 걸 알면서도 그 교장을 키워가지고 교장시키고 막 그랬던 그런 이사장이었었고. 네. 생각해보니까 조합원 출신 교장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 교장의 남편이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노동운동가인데 하모 씨. 네. 뭐 지금은 저기 그 성공회대의 노동대학 거기 이제 하땡땡 교수. 예. 거기 그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데 전 생애를 걸쳐가지고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건 당시에 교사들이 해직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전교조에 그 출강하는 그 강의들 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됐어요. 전교조 측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교조는 지금 양쪽의 입장을 다 저울질해야만 하는 좀 난처한 상황.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사건 당시에 뭐 나왔던 뭐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 학교 재단에 뭐 무슨 뭐가 있다 뭐 하는 그 음모론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예, 근데 그 음모론들이 뭐 보면은 뭐 학교 재단이 뭐 사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뭐 성추행 의혹 사건을 덮었다더니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으면은 차라리 뭐 이 노동운동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죠, 그들을 족쳤어야죠. 예,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기득권 세력은 오히려 그 남편이랑 이 교장 선생님을 그 어떻게든 엮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건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질 않았어요. 이 학교 자체가 제가 뭐 명백하게 이제 한쪽 편을 들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잘못이 없는 청렴한 학교였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 폭로 교사 2명이 그 전교조 쪽에 지금 가서 해고된 것을 무효로 다시 되돌리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왜 그 동료 교사를 이렇게 뭐 그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냥 오해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양쪽에서 좀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까부터 하고 있었던 얘기에서 그 연결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요 사건이 언론에서 인천판 도관이다라고 하면서 막 나오던 그 시점에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질 않았던 거죠. 이 사건 역시 되게 많은 인터넷 여론이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책임지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책임지는 반응이란 원래 없죠. 아,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네. 그러합니다. 네. 그냥 상황만 보여드린 거예요. 네네. 예. 인천의 S모 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세상에다가 어떤 일을 폭로했는데 그 폭로한 일이 법원에 최종적으로 가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자 추가 사실을 뭘 또 폭로했는데 그래서 감사도 나와봤고 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무고로 이게 그냥 학교의 명예만 실추하면 모르겠는데 동료 교사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그것의 책임을 물고 해고를 당했고 해고를 당하자 이 교원이 해직당한 만큼 조합으로 뛰어갔고 왜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선생님, 제발 좀 시원한 얘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둘 다 되게 애매한 얘기. 왜냐하면 아프리카 밤바타의 경우에도 법원으로 가봐야 되는데 법원으로 가기도 어려운 게 공소시효가 지난 지 한참 됐고 증거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 찰스 부코스키의 우체국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그 소설 막바지쯤에 이제 주인공이 우체부인데 동료 우체부 중에 나이가 아주 많은 옛날부터 우체부를 해오신 그 동료가 있어요. 근데 그 동료가 그 우편을 전달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뿌 하고 이렇게 뭐 나팔 같은 걸 불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이제 뭐 사탕 같은 거 나눠주고 뭐 그런 걸 낙으로 삼고 있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체부 동료 한 명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우체부가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 새로 이사를 온 어떤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걔한테 뭐 사탕 같은 거 주면서 야, 너 참 예쁘구나. 뭐 그렇게 뭐 또 보자. 그러고 갔는데 그거를 본 그 소녀의 어머니인가가 그거를 뭐 성추행 같은 식으로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시고 우체국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를 한 거예요. 우체국장이 그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나이 드신 그 늙은 우체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쭈그려가지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했었고. 근데 그 에피소드는 이제 우체국장의 그 어떤 관료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국장이 되게 막 그 빡빡한 사람이었었고, 그 우체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는데. 근데 그 늙은 우체부가 그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우편 정리를 막 하다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완전 막 정신이 나간 채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우편 정리를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울음이 막 터지고 막 정말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더니 갑자기 그날로 사라진 거예요. 뭐 그랬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그 소설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영화에서도 그냥 사라지고 끝나요?
예. 그냥 영화가 아니라 그 소설에서도 예,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코스키가 문장을 되게 심플하게 쓰는데 그 문장에 그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그 생략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늙은 우체부가 어떠한 감정을 겪었을까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예측할 수는 있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 S 학교 사건을 보면서 좀 이 무고 혐의를 받았던 그 교사가 그 얼마나 이제 힘들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 교사의 가족들까지도 막 욕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말을 하기는 저는 이제 의미가 아예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 여론의 무책임한 분노를 팔아먹어야만 하는 장사꾼들은 인터넷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분노한 이런 여론이 사실은 그 대부분 그 정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둘 중에 누가 가해자인지는 모르겠어도 만약에 성추행이라 치죠. 예. 그러면 당한 쪽이 가해자면 그쪽이 더 아프겠구나라는 정도는 여론은 다수의 중우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나오는 콜렉트럴 데미지는 가해자로 처음에 지목받은 쪽, 그가 가해를 하지 않았어도 그의 인생은 작살나게 되어 있다. 예. 원래는 이 사람들이 뭐 사건을 진상을 다 알고서 막 욕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은 그 성추행 교사, 비리의 원상인 학교에 있는 성추행 교사를 욕한 거지. 뭐 이제 그 무고한 사람을 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욕한 것처럼 됐다. 예. 그런 얘기죠. 네. 이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모두 이제 동일한 결론. 예원씨, 이태임씨 사건 얘기 나오길 잘했네요. 가장 옳아 보이는 결론은 그거였다. 동영상이 처음 올린 새끼 누구야? 이게 왜 퍼졌어야 됐어? 그러게. 저희들은 그건 못 밝혀진 거죠? 그죠. 저희들은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퍼져야 하는가? 반대로 이건 왜 안 퍼지지? 그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와서 말이죠. 예. XSFM입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 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지금까지 나왔던 등장인물들을 좀 파악해 볼까요? 샤를롯 피로니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슴 수술을 해도 잘못한 게 없었겠지만 안 해서도 잘못한 게 없고요. 아프리카 밤바타는 잘못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라고요, 이게. 아프리카 밤바타에게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문제. 예.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S학교에 가해자라고 오랫동안 불리워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과 검경이 판단해 주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 문제에서는 법도 불신하기로 일단. 네, 사법체계도 불신하기로. 그렇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일이 다 지나갔어요. 마음의 상처들만 쭉쭉쭉쭉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 여론재판하는 행태를 비난하면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론재판하는 행태를 비난하면서 또 다른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 역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듣는 매체를 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 딜레마죠. 네.
조심해야겠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느꼈는데. 예. 우리는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이 과잉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론이 과잉할 때는요, 언제나 이 이상평론의 첫 시간에 보여주셨던 이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편이 갈려야 돼요. 모른다는 건 무서운 거 아니냐, 모른다는 건 모른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편이 갈려야 돼요. 특히나 이번에 저 옥시 사태 때문에 더더욱이 시끄럽잖아요. 네네. 과학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모르는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와전되기도 하고 여론이 과잉할 때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론이 과잉되는 걸 보면서 옥시 사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것의 순기능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이 없을 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 옥시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뭐 사망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런 게 그 한국의 어떤 정통 정신이라고 믿어요. 그런 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고통을 당하면 그걸 참질 않아요, 우린. 이런 데서 나서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론이 아예 없으면, 여론이 아예 통제되면, 그러면 생기는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실제로 그 여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 막 어떤 사건이 막 묻힐 뻔하고 막 실제로 묻혀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도 네네. 있었거든요. 그 50 시대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이 있죠. 그 50 시대에는 그 이제 그 앞머리가 훤하신 분이 대통령이셨는데, 네. 그 시절에는 그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 학출 활동가, 그러니까 학생 출신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학출 활동가들 중에서 이제 한 권모 씨, 그 이제 한 여성분이 부천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어요. 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위장 취업 혐의가 사실 그 뭐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데, 그죠? 그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학생 신분인 것을 밝히지 않기, 숨겨야 하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서 위조, 뭐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재판이 됐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이 학출 활동가를 경찰에서 취조를 하면서 그 과정에 성추행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담당 형사가 네. 문모 씨가 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이건 문기동이라고 해주세요. 예, 누가 모릅니까? 예, 문기동이라는 어차피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뭐 예. 문기동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선고문을 당하신 그 피해자분이 폭로를 하고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그 검찰이 문기동 씨를 불러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들었어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했다라는 진술을 듣고서도 검찰이 그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이걸. 그렇습니다. 그때 시대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뭐 문서 변조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고, 그리고 문기동 씨가 피해자에게 뭐 명예훼손 등등으로 뭐 맞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이 사건이 막 처음에 폭로가 되고 나서 이게 한 86년도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가에 사건 진상을 막 밝히는 삐라들이 막 살포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대학교를 다녔던 운동권 형님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권이고 자기도 활동가고 그런데 근데도 삐라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믿질 않았대요. 이 사건이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예, 너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니까. 아, 그죠. 많이 심했죠. 예, 이 나라가 아무리 썩었기로서니 일선 형사가, 예, 일개 형사가, 그러니까 뭐 어떤 막 국가의 뭐 어떤 막 그 중심에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선이 닿는 것도 아니고 일개 지방 경찰청의 경찰서의 형사가 뭐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다른 또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인천이랑 부천 지역의 학출 활동가들 그 활동가 조직이 이미 그 경찰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붕괴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사람 한 명 그 피해자를 도와줄 세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고문을 하면서까지 뭐 더 이상 밝혀낼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잠깐. 죄송합니다. 예. 장모님이라서. 아, 예. 지금 장모님께서 UMC님에게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잠깐 방송을 끊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장모님 예. 연락처 이름을 뭐 이렇게 저렇게 저장했어? 예, 그 이름이 뭘로 돼 있어요? 맘으로 예? 인로우 맘. 가정의 달인입니다. 네. 예. 가정을 우리끼리 방송할까?
유임 씨 개소리 하고 있어. 이게 아까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요. 지난주에 연휴 있었다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게 힘들었던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 오신 그렇죠. 날이 토요일에 있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휴일이 하나 사라지는 것 같아갖고. 부처님. 우리 손 선생님 같은 분은 휴일과는 좀 무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동료들은 동료들. 예, 대부분 또 다 같이 놀 사람 때문에. 예. 그러니까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막 불러내 가지고 이제 같이 막 진탕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죠. 아니 근데 그동안에 석가탄신일은요. 예. 되게 연휴에 붙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짤방이 돌았어요. 예. 최근 몇 년간 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죠, 그게. 부처님의 은혜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 예. 타고난 위치 선정. 근데 부처님께서 네. 드디어 막혔구나. 원래 수비에. 드디어 막혔습니다. 제가 불교는 잘 모릅니다만 원래 그분이 매년마다 윤회하면서 새로 태어나시는 분 아니세요? 네. 왜 올해에는 토요일에 태어나셔가지고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의 친구들. 예. 뭐요? 우리 방송했어? 예,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가만있자. 어디까지 했더라? 예, 좀 전까지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네. 무슨 얘기라고 했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학생 운동권 학생들도 그 사건을 믿질 않았어요. 게다가 더 큰 건 뭐였냐면은 그때 이 사건이 이제 안기부를 통해 가지고 저기 높은 곳에 계신 그분에게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VIP. 예. 옥토퍼스. 예. 그쪽 차원에서 그 정부 차원의 보도 지침이 떨어집니다. 이 보도 지침은 그때 공식적으로 안기부장 장세동 씨가 지시를 했던 걸로 지금 밝혀져 있고요. 이 보도 지침에 따르면은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만 보도하도록 언론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몇 번째 페이지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인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예. 근데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 학생 활동가가 뻥쳤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언론에 그렇게 막 보도를 하도록 한 거죠. 네. 86년도만 해도 이제 이미 언론 속가주기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된 지 한참이 지나서 언론이 2기 군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잘 길들여져 있던 상태였기도 하고 그들의 보도 지침 중에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만 보도하도록 한다.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검찰도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냥 단순하게 1년 6개월 동안 주민등록증 위조 등등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해자가 국가에 계속해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 재정 신청은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 88년도인가에 받아들여졌어요. 사법부가 그때 가서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됐죠. 왜냐면은 검찰이 사건 은폐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검찰을 수사해야 할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 한국 검찰에 저는 검찰을 존중을 합니다만은 검찰의 흑역사죠. 지금은 한 재작년쯤인가요? 상설 특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특별검사가 이제 상설로 있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법이 이제 한 2014년인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막 의혹만 많았던 그분 대우나를 파신 그분의 비리가 그분이 그것 좀 어떻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소식이 없네요. 좀 이게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이 피해자 권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단이 정말 막 올스타가 막 총출동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조영래 씨 인권 변호사 조영래 씨. 저는 이제 제 세대에서는 한결의 칼럼니스트로 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전태일 평전의 저자였죠. 예. 이분이 죽고 나서야 자기가 전태일 평전을 썼다는 게 밝혀졌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때 같이 변호인단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상수, 그 당시에는 인권 변호사였던 이상수 변호사도 여기 변호인단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게 결국 민변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되죠. 이게 이 변호인단이 민변의 모태가 된 거죠. 이때 만일 여론이
그 존재했었다면,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인터넷 여론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갔을 리는 없어요. 예. 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부가 5공화국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정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묻혀질 수도 있었던. 그리고 되게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사건인 거죠. 네. 이 부천서 선고문 사건은 설명해 주신 대로 두 가지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특검법이 만들어졌다. 예. 그다음에 민변이 생겨났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좀 다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이 제 기능을 했다면. 예. 우리는 아까 했던 얘기하고 좀 다르죠. 다른 듯하지만 그러니까 마치 그 여론을 약국의 감기약쯤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용과 남용 혹은 쓰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 이런 드립은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이거 드립 아니면 됩니다. 이게 되게 뭔가 웃긴데 열심히 한 말인데. 아니 이건 웃긴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웃겼어요. 웃긴데 지금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어야 되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쓱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 여론이라는 것은 그렇죠.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되면 이게 여론은 분명히 필요하죠. 뭐 이집트 혁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그 온라인의 여론이 아랍에 보면 그 의미를 가지죠. 그렇게 하여서 혁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뭐 그런 썰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여론이 뭐 중요한 그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잉되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고. 그 명백하게 비리나 추문 같은 것이 있었더라도 뭐 여론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묻힌 사건들도 있고요. 뭐 여론이 뭐 너무 막 이렇게 심하게 나와가지고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뭐 그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때의 경우에는 뭐 여론이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되게 빠르게 하고 그냥 바로 내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사실에서도.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을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 뭐 어떤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서 그걸 따라 하게끔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모방을 하는데 그런 동물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수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다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때도 있긴 하지만 가끔씩 틀릴 때도 있으니까. 저기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가 그 죄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져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그 첫 번째 돌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 돌을 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해요. 죄인한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140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는 성서에 나와 있지 않군요. 근데 그 첫 번째 돌이 일단 던져지고 나면 그 두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그 돌 던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은 왜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돌을 잘 던지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져라.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발언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자기가 어떠한 대상을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뭐 온라인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반성과 그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겠죠. 네. 오늘의 방송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라고 하죠, 뭐. 청취자 여러분들. 왜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본인이 당황하세요, 왜? 아니, 참.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시시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2주 만에 배웠는데, 청취자분들 반가웠고요. 일단 본인은 몸을 빼겠다. 지금 우리한테 던져놓고. 다다음 주에도 살아남아서 꼭 좀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평론의 일관된 특징일 것이다.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 전과 듣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아니요, 왜요? 첫 번째 리플을 잘 달라고. 그러니까 첫 코의 중요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첫 댓글의 법칙? 저는 그것과는 다를 것 같아요. 댓글은 달기 쉬워요.
온라인은 그게 좀 특이할 뿐이죠. 내놓는 의견의 무게에 비해서 책임이 접살만큼도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여론 과잉 시대에서 문제가 돼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혹은 뭐 무바라크가 자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글쎄요, 뭐 사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적인 이 1세계의 메이저 언론들이 서서 해설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트위터라는 새가 물어다준 선물이었다. 아랍에 물어다준 선물이었다. 그렇게 봐도 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한 4년 동안 이런 그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언론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는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 다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론을 어떻게든 조장해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따라서 뭔가 여론을 조장해야 돼. 근데 여론을 이렇게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 우리는. 왜냐면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언론의 피해는 언론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슨 개인 트위터. 트위터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트위터는 순기능이 있으되 그 순기능을 하루 온종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순기능을 발휘할 리가 없죠. 어떻게든 셀 거예요. 깨진 바가지가 돼서. 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막 팩트 전달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명언 만들어내서 이제 RT 장사. 아니 근데 팩트 전달도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따봉충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은 그 트위터리언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실 손희상 선생 빼고는 모든 출연자가 다 방송 안 할 땐 트위터에 못 걸고 사는 사람들이라. 아, 그렇군요. 네. 저만 트위터를 안 하나 봅니다. 네. 손희상 선생이 트위터를 안 하셔가지고 많이 자유로워요. 네.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하고 별로 반성한 게 없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보셨을 때.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와. 확실한 건 그거다. 뭐 반성한 게 없다. 반성한 게 없다. 네. 손희상 선생은 반성한 게 없다. 예. 영문을 모른 채.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트위터는 예. 그리고 트위터랜다. 예. 저는 정말 비웃으셨지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여론은 그냥 아니다. 감기약은 꼭 쓸모 있는 약은 아니니까. 예. 사람한테 꼭 필요한 약점으로 치자. 지난 시간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뭐 설탕, 당 이 정도로 치자. 과해도 죽고 없어도 죽는다. 예. 예. 다만 팟캐스트 장사하잖아요. 대한언론 장사하잖아요. 과하게 장사 안 하면 장사 안 된다. 그 생각은 드네요. 따라서 팟캐스트 뭔가 좀 음식을 더 달고 짜게 만드는 밥집이구나 하는 생각 정도만 들었습니다. 네. 예.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서 이상평론 마칩니다. 네. 아예 마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다다음 주에 두고 보자고요. 예. 예. 여론과 언론의 기본에 대한 평을 들었습니다. 이상평론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상 선생. 예, 고맙습니다. 네.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시민을 위한 무수히 많은 공개된 정보.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찾아주세요. I 오픈소스 U. 서울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맞다 깜빡하고 마이클 잭슨 얘기를 안 했네요. 마이클 잭슨? 예, 안 해도 중요한 건 그죠. 마이클 잭슨도 억울하게 누명 한번 썼다. 슬픈 일이에요. 예, 슬픈 일이네요. 네. 그게요,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마이클 잭슨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류가 그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나 얘기하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뭐 다들 지금 뭐 조선이든 중앙이든 동아든 한겨레든 다 일면에 스티브 잡스 얼굴이었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이해해주겠구나 하지.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도 절대 진심을 이해 못해줘요. 왜냐하면 내 동네의 여론은 내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과잉 생산하는 중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심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해외에서나 얘기해 줄까 말까. 그래서 사람들 요새 뭐 깨어있다 하는 사람들 해외에 여론 갖다 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해외에서는 뭐 박근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따와요. 그렇죠. 여론 과잉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은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싫다를 듣고 계신 목적은 옳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출퇴근용. 예. 아무것도 안 틀면 차에 바람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니까. 예. 풍절음 때문에. 풍절음 방지용. 방음 공사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예. 그 정도 존재여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북반구는요. 예. 아이고. 근데 진짜 나 진짜 목요일날 했던 얘기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목요일날 뭐야? 그 연합뉴스에서 자꾸 미친 소리 하는 거. 농촌 총각들 총각 딱지 떼고 싶은데 여자가 없다. 네네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소라넷 유저이다. 이거 1인칭 기사인데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해자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쓴 기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웃겨. 가해자 입장에서 쓴 1인칭 기사가 왜 필요한데.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야설이야 기사야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게 왜 필요한데. 뭐지? 연합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요? 네. 나 놀랍습니다. 저기 막 일요자 붙는 신문들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파는. 네. 그런 데서는 가끔씩 뭐 이제 그 기자가 실제로 뭐 무슨 맞아요. 이상한 업체 같은데 그 사람들은 솔직해서 좋아요. 예. 그런데 가가지고 그 취재를 하잖아요. 예. 뭐 SM하고 막 그런데 가고 네. 그런 걸 막 보도를 그런 기사 보면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예. 차마 나는 멈추었다. 예. 맞아요. 꼭 그런 식으로 1인칭으로 죄를 스스로 사하고. 예. 그 얘기하는 거야. 상스러울 거면 솔직하기라도 해라. 내가 옛날에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뭐요? 난 종편이 되게 좋다고? 욕망을 되게 드러내서 난 재밌다고. 그래서? 네. 물론 그게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될 종착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네. 그 종편에 보면은 그 세터민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 세터민 분들이 항상 그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이렇게 이가라고 그렇게 불러요. 네.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PD가 잡아주는 단어죠. 예.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남한 사회에 동화되는 그런 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위대하신 수석님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위대하신 수석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고유명사잖아요. 그걸 이제 PD가 잡아주겠죠. 근데 PD가 잡아준 단어가 김정일 이가, 김정은 이가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신기하죠. 네. 스스로를 가리는 듯한 언론. 되게 뒷면에 얼굴이 있는 언론. 뒷면에 얼굴이 있는 언론. 그런 거보다는 나는 차라리 욕망에 충실한 언론이 낫다. 가서 체험도 해보고 차마 나는 하지 못했다도 얘기하고. 김정은 이가 김정일 이가로 바꿔서 그걸 시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낫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낫다고 얘기해도 돼. 그래요? 예. 과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수준이 바닥인데 어쩌란 말이야. 나아지려면 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죠.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거 불가능해요?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아직 안 끝났구나. 근데 하고는 있는데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요. 그렇군요. 네. 이게 왜죠? 인사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엔딩. 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뭐라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한국 사회는 욕망을 표면적으로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저가 너무 쌍스럽잖아요. 마치 구글에서 모든 그 자음으로 검색하면 다 야한 사진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준이 바닥이니까 1단계는 좀 더 솔직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다음 솔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예. 왜냐면 아까 우리가 프랑스 얘기 보고 코웃음 쳤기 때문에 고작 이걸 가지고 나라가 들썩날썩하냐. 매우 상스러운 언론 환경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위를 잘 대비하시고 밖에 너무 많이 나가진 마십시오. UMC의 책임 프로듀서와 유면상 험지 PD, 김상조 기술위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